안녕하세요. 월간조선 정혜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미중 갈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즉 미국과 중국이 무역 문제로 한 차례 충돌을 했고 이번 코로나 사태의 진원지, 즉 원천 책임론을 두고 서로 예민하게 굴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진행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중국을 편애하는지 드러났는데요. 그 일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사랑을 두고 이제 중국몽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편애하는 중국이 자국의 고등학생, 그러니까 대학생들에게 6.25 전쟁을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가 단독 보도로 드러났는데요. 이번 월간조선 7월호에 중국 교과서가 왜곡한 6.25 전쟁이라는 기사가 실렸는데 그 기사를 쓴 정혜연 기자를 모시고 이 기사에 대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으로부터 두 종의 교과서를 저희가 제공을 받았습니다. 네. 그 하나는 이제 고등학생용 교과서, 네. 보통 고등학교 표준 역사 교과서, 중국 근현대사라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중국의 이제 대학생들, 네. 보통 우리 교양 과목이라고 하죠. 네. 1학년 때 배우는 그 학생들이 배우는 중국 근현대사 개요를 분석을 했습니다. 아, 네. 그 이제 중국의 그 고등학생들 학습 교재는 중국 근현대사는 과정교재연구소라는 곳이 집필했고 네. 인민교육출판사가 출간을 했습니다. 네. 자, 교과서에서는 6.25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목이 네. 항미원조. 네. 항미원조. 이 단어가 뭐냐면요, 미국에 대항하여 조선을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그 최 기자가 그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좀 네. 일부 좀 읽어주시죠. 네, 이제 정혜연 기자가 이제 단독 입수한 책인데 교과서인데 우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1950년 6월 조선 내전이 폭발했다. 미국은 조선 내전 간섭을 위해 출병했다. 미국군 위주로 구성된 소위 연합국군은 38선을 넘어 전쟁의 불길을 중국 압록강 변까지 태워왔다. 미국의 전투기는 중국 영토를 침입하여 중국 동북 국경 지역에 폭탄을 투하했고 미국 군함은 타이완 해협으로 왔다. 미국의 침략 활동은 중국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것이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이죠. 중국 정부의 출병 원조를 요청해왔다. 미국의 원조에 대항하기 위해 또 우리의 국가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1950년 10월 평더화이 중국 사령관이 조선을 넘어 조선 주민과 함께 미국 침략자들이 공동으로 저항했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예. 이거를 보면 큰 맥락이 뭐냐면 6.25 전쟁은 한국에서 일어난 내전이다. 네. 그런데 미국이 네. 참 오지랖도 넓게 이 네. 내전에 간섭하고자 네. 한반도 전쟁에 개입을 했다. 네. 그래서 중국은 이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네. 북한이 도와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참전했다라는 네.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렇죠. 첫 제목부터 시작해서 그 항미 원조라는 제목부터 시작해서 네. 마지막 문구까지 그 미국에 대한 반감, 네. 그 한국 역사에 대한 왜곡으로 이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반미와 왜곡, 역사 네. 왜곡. 예. 첫 번째는 이제 6.25 전쟁을 내전으로 이제 규정한 부분입니다. 네. 내전 같은 경우는 그 사전적 의미는 두 가지인데 네. 서로 다른 계급 아니면 계급 동맹국 간의 투쟁 네. 이거나 아니면 피지배 계급이 무장 반란을 통해서 정치 권력을 탈취하는 행동을 이제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6.25 전쟁은 네. 내전이 아니라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된 북한의 침략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죠. 침략전이었죠. 예.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 김광동 박사 해석에 따르면 네. 왜 내전으로 보느냐 하면은 네. 내전으로 보면요, 한 민족이 미처 해방되지 않은 다른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생각을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되지가 못했고 그렇죠. 북한이 해방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했다. 곧 네. 민족 해방 전쟁이다. 고로 그 전쟁이 침략이 아니라 네. 제국주의에 의해서 미국에 의해서 강탈되어 있는 민족, 네. 그러니까 남한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벌인 네. 그 정의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북한의 침략전을 굉장히 미화시키고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침략전을 미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반미, 네. 그러니까 미국의 개입을 부적절하게 봐야 되는 거죠. 둬야 될 수밖에 없는 네. 거네요. 예. 그러니까 내전이라고 하면, 근데 왜 내전이라고 하면 특히 자국에서 벌어진 사건이면 제3자의 개입이 없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지금 6.25 전쟁 같은 경우는 유엔이 이제 참전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내전이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네. 북한이 남한 침략을 한 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면서 네.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원한 미국이나 네. 아니면 나머지 유엔 참전국, 네. 16개국의 참전국이 네. 침략 행위를 했다고 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6.25 전쟁이 국내에서 발발했으니까 내전이 아니냐고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네. 우리나라에도. 왜 북침이 아니냐? 아, 북한이 그렇죠. 침범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단어상의 문제예요. 예. 네. 그러니까 6.25 전쟁의 전통적인 해석은 내전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지만 침략전입니다. 그런데 유독 좌파들 중에는 6.25가 내전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주장을 이렇게 많이 해서 이제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 좀 이름이 다 제가 언급을 해놨는데 참. 그렇죠. 예. 여기 네. 우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6년에 캄보디아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 자리에서 우리가 옛날에는 식민 지배를 받고 내전도 치르고 시끄럽게 살아왔는데 대통령이 돼서 보니 여러 나라를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뭐 논란을 빚었고요. 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유명한 분이죠. 2005년 신문기고에서 6.25 전쟁은 내전이나 통일전쟁이며 전쟁 주범은 미국과 주한미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재전 전 통일부 장관, 지금 아마 경기도 교육감을 하고 계시죠. 6.25를 남침, 북침 중 하나로 규정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이 내전인지 북한의 침략전인지에 대해서는 벌써 역사적인 사료에 의해서 사실로 입증이 끝났습니다. 네. 그 전통주의 시각에서의 6.25 전쟁은 그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이 이제 팽창주의적인 네. 공산주의 이제 그걸 대외 정책을 하죠. 네. 그리고 또 김일성이 대남 적화 야욕을 불러일으켜서 네. 저기 한꺼번에 협공을 한 전쟁으로 되어 있고요. 또 후르시초프 회고록에 보면은 아주 네.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6.25 전쟁은 김일성이 도발한 전쟁이며 네. 또 스탈린도 김일성을 적극 말리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전쟁에 앞서서 북한의 김일성과 박헌영이 네. 1949년에 그 3월에 2번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뭐라 그랬냐면요. 미군이 개입하기 전에 네. 우리 3일 안에 남한을 점령할 수 있고 또 남한 내에서도 인민 봉기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아,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원군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 얘기했고 그것이 네.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고등학생들에게 이 네. 6.25 전쟁을 버젓이 조선 내전이다. 네. 그리고 미국이 내전 간섭을 위해 출병했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편애하는 중국이 네. 6.25 전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또 뒷부분도 좀 그렇죠. 읽어주시죠. 또 중국 교과서 내용입니다. 미국은 감히 중국이 출병 참전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미국 총사령관은 2주 내에 전쟁을 끝내고 미국에서 성탄절을 보내기를 원했다. 하지만 중국 인민지원군이 조선에 들어오고 적국에게 예상치 못한 타격을 줬다. 중국 인민지원군과 조선군은 함께 전쟁하여 미국군을 38선 부근까지 돌려보냈다. 이후 중조 군민, 이제 중국과 북한 군인 그리고 민간인을 합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전쟁을 겨루기를 반복했다. 그 중국 인민지원군들은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여겨졌고 항미 원조 전쟁 중에 눈물과 노래로 기릴 만한 영웅들이 많이 솟아나왔다. 중조 군민의 용감한 전투로 인해서 1954년 7월 미국은 어쩔 수 없이 휴전협정에 사인을 했고 중국 인민지원군은 본국으로 돌아갔다. 항미 전쟁의 승리는 미국의 군대가 아닌 미국 불패라는 승리의 신화를 깬 것과 더불어 이는 중국 인민공화국의 국제 위상을 높여준 사건이며 중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 혁명을 부흥시키는데 안전한 발판을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 이게 내용이죠. 여기서도 보면은 네. 짚고 싶은 것은 팩트 왜곡과 그렇죠. 자의적 해석 두 번째인데요. 네. 팩트 왜곡이 이제 두 번째로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 네. 보면은 중국은 자기들이 미처 참전하지 않을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네. 마치 이제 북한에서 요구해서 한 것처럼 돼 있는데 네. 문제는 북한이 벌써 1940,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네. 세계 공산주의 확장 논리에 따라서 1949년부터 네. 전쟁을 준비한 것으로 벌써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상 이제 한반도 점령을 한 주력 부대는 중공군이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중국은 교과서에 우리가 그냥 뒤늦게 북한의 요청을 받고 참전을 했다라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더더군다나 이 교과서는 중국이 휴전협정에 서명을 한 계기가 네. 중공군이 용감하게 전투를 해서 그렇죠. 미국을 압박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국이 네, 어쩔 서명할 수 수 없이 사명을 네. 했다. 휴전협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보면은 뭐 영화 같은 거 많이 봤지만 이제 중공군 애들이 뭐 총도 없고 막 그래서 뭐 인해 전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네. 몸으로 때워서 뭐 이렇게 지나가 깽과리 치고 뭐 어쨌든 뭐 그 인해 전술로 인해서 우리가 통일을 이룰 수 있었는데 네. 못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중국은 학생들에게 6.25 전쟁이 중국 인민공화국의 국제 위상을 높인 사건이고 중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 혁명을 부흥시키는데 안전한 발판을 구축하는 계기라고 표현을 이제 했는데요. 이게 이것도 자의적 해석이죠.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이제 중국과 이제 지금처럼 이게 정말 지금은 자기네들이 이제 뭐 겨룰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굉장히 뭐 미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국가였으니까 네. 이런 작은 국가가 감히 미국을 상대로 이겼으며 네. 따라서 우리 중국이 친중국으로 친중화민국주의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네. 그런 계기가 됐다. 네. 6.25 전쟁을 지금 그렇게 평가하여 교과서에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영화나 이런 게 아니라 중국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공산당 교과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교과서로 역사를 공부한 중국 사람들은 6.25에 대해서 당연히 이런 교과서에 배운 대로 알겠네요. 그렇게 알고 있죠. 네. 이 결국에 지금 보면 사드 문제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소위 말해서 친중국적인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결국에 그 결론적으로 중국과 북한은 혈맹이고 우리의 혈맹은 미국인데 이 중국과 북한은 미국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다. 예, 아주 좋은 그 정보를 우리 정현 기자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번 시간에도 좀 더 새롭고 정확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이제 구독자가 3만 명을 넘어섰는데 뭐 4만 명, 5만 명 저희 선배랑 찍은 영상에 댓글에도 그런 걸 남겨주셨더라고요. 4만 명, 5만 명 될 수 있도록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